문재인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간호사 격려, 근데 따지고 보면 간호사하고 의사를 이간질하는 그 메시지를 놓고 이게 도대체 제정신으로 쓴 거냐 어제 비난이 분분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 짓을 했을까? 문이 썼을까? 문의 밑에서 홍보 담당하는 친구들이 썼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후폭풍으로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청와대는 문의 진위와 달리 참모들이 문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편가르기 논란을 일으킬 만한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길지도 않습니다. 미국에 아마 트럼프가 트윗에 올리는 거, 그건 제가 볼 때 트럼프가 막 올리는 글은 트럼프가 직접 하는 것 같아요. 왜? 그 문장이 있어요. 트럼프 특유의 문장이나 어투가 있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누가 대신 그걸 쓰라 해도 트럼프 스타일로 쓰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올린다 하면 저거를 갖다가 페이스북에 오르는 몇 개 안 되는 그 글을, 저게 뭐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한 10분이면 치는 그런 글을 그것도 남을 시키다가 그것이 지금 진위와 다르게 전달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진실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청와대가 문의 진위를 글로 옮기는 능력도 없다 하면 청와대에 대외 메시지 전달을 담당하는 그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다 옷을 벗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어제 핵심 관계자는 홍보 담당이겠죠. 대통령의 진위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이 나쁜 것이 안타깝고 도움을 주려고 한 거다. 대통령이 간호사들을 진심으로 걱정한 건데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나갈 때까지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참모들 전부의 잘못이다. 웃기고 자빠졌어요. 통상적으로 대통령 메시지는 연설비서관, 기획비서관이 담당하고 광복절 경축사 같은 공식적인 메시지는 연설비서관이 맡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등 내부 회의에 모두 바르는 기획비서관이 담당하는 식이다. 물론 문의 수정과 확인을 거친다. 이번 페이스북 글은 기획비서관이 맡아 작성한 걸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연설문 하나도 쓰지 못해 써주는 사람이 있는 대한민국 형태도 좀 웃겨요. 솔직히 말하면 진정으로 자기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연설문을 자기가 써서 밑에 보고 혹시 이 매끄럽지 않으면 조금 다듬으라 하는 정도로 해야지, 아예 밑에서 써가 올려서 그걸 보고 꼭 대통령이 수정한다? 그 다음에 그 짧은 참모들 데리고 하는 회의 때 말하는 것도 밑에서 써준다? 그러면 문은 생각이라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문이 지금 했다고 밖으로 놓는 그런 모든 것도 문이 적석에서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기획비서관이 적어준 회의 때 말하는 게 다 밖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대통령을 어떻게 수행해요? 문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도 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면 아예 머리를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고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자, 문이 2일 오전 참모들에게 열악한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실제로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면 기획비서관이 올리는 글은 아무도 크로스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걔가 써서 올려버리면 그게 바로 나가는 겁니까? 실제로 페이스북에 기재된 글에는 의사 간호사를 편가르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었고, 이 글이 올라간 뒤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번 간호사 격려글은 대통령의 통상적인 격려와 너무 다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조그만한 사무실에도 이따위를 하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실에 유튜브에 제목 올릴 때도 제목에 이게 맞냐라고
확인을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목을 답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제목이 간간히 내용하고는 좀 그게 있어서 제가 제목을 적고요. 그렇게 이제 올리는 사람이 그걸 올릴 때 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확인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일부 참모들은 야당이 말꼬리를 잡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는데요. 한 관계자는 감사 메시지도 못 내느냐, 노동자의 날에 노동자 격려하면 반기업이 되는 것이냐, 뭐 택도 없는 이야기를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가리는 청와대 안에 자기가 좀 이상한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가 이상해도 밑에는 정상적이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위에가 이상한데 밑에까지 이상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집구석이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당 안에서도 뭉이 뭘 잘못했냐고 두둔하는 내용이 쏟아졌다는데요. 정청래는 참 고생합니다. 정청래 아부한다고요. 페이스북에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간호사들 고생 많았다. 위로한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고민정의는 대통령 감사 메시지에 대해 편가르기라고 떠들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고 놀랐다. 그러니까 정청래나 고민정은 그 뭐 좌우를 떠나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아예 그냥 문과 관련되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똥이라도 된장이라고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 관련 일만 생기면요. 가장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 이런 류의 인간들이죠. 자, 그래서 이 대통령 편가르기가 그야말로 이제 버릇을 넘어서서 이제 습관적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참 바람직한 버릇이니까 고치지 말고요. 물러날 때까지 쭉 이 페이스로 가길 바라고 간신들 중에 최고 간신들만 뽑아가지고 청와대든 당에 남기고 그래서 간신공화국을 만들길 바래요. 그래서 간신공화국이 되어야 악인의 캐릭터가 그대로 되어서 분열의 대마왕 캐릭터가 유지되지 공연히 지금까지 악당 짓을 하다가 영화 끝날 때 다 되니까 갑자기 착한 사람인 척 하면서 캐릭터의 성격이 바뀌면 영화 보는 이 관람객들이 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길로 쭉 가는 게 그게 오히려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악당 집에는 그 부하도 악당 그리고 전부 그냥 악당들만 쫙 깔린 게 낫지 괜히 악당 집에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도 그게 스토리가 막장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악당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청와대에서 안에서 집구석 안에 누가 뭐라고 지시하고 그걸 받아서 누가 쓰고 밖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나온 거는 그거는 다 문가리 이름으로 나온 거는 문가리 책임이죠. 그걸 밑에서 잘 쓰니 잘못 쓰니 이야기하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말이 더 웃겨요. 나는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내 말을 받아서 옮기는 놈이 잘못했다. 자, 간호사를 격려해야 되겠다. 글을 하나 내보내라. 요즘 코로나 국면에서 수고한다 하면 간호사만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느닷없이 그냥 의사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떡으로 만들고 간호사만을 이렇게 해가지고 졸렬하게 간호사 만세 갑자기 외치는 것처럼 밑에서 썼다 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미친놈, 정신분열증 환자나 조현병 환자, 과대망상증 환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미친놈이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미친놈이지요. 뭉이 말을 안 했는데 페이스북에 진짜 이번에 나온 것처럼 그런 글을 올렸다면 그거는 미친놈입니다. 회사에 가서요. 간호사 글을 하나 써올려라. 간호사가 고생 많다 하는데 그런 글을 쓸 회사가 100개 중에 1개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밖에서도 거의 필부들도 안 할 짓을 청와대가 했다면 청와대가 특별하게 이 선출된 사람들을 이 비서진으로 운영하면서 그 비서 중에 미친놈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그거는 문을 망신 주려고 작정한 간첩이겠지요. 그 기획비서관이 작성했다는데 기획비서관을 잘라요. 이 정도로
이 대통령을 진짜 통합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대통령을 분열 대마왕으로 만드는 기획비서관은 잘라야 되죠. 그리고 기획비서관은 책임지고 잘리든가 아니면 나는 그런 게 아니 그리 쓰라고 시켰다고 양심선언을 하든가요. 진짜 이것들이 한 번 더 웃기는 거는 그런 글이 나간 것도 이해가지 않지만 나가게 된 과정을 갖다가 해명하는 게 이 지금 더 웃기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소리가 유리할 때는 내가 했고 불리하면 비서관들이 실수했다. 참 무는 편하게 산다. 이제 와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지금 비판도 있고요. 참, 이 칭찬받을 때는 지가 쓴 거고 욕 처먹을 때는 밑에서 쓴 거냐. 자, 어떻게 이 최고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졸렬한 문제에 대해서 밑에서 했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했다고 해야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떠넘기지 말고 모두 다 자기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일이 잘못된 것 같다고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의대 정원이니 공공의대니 다 수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가 밑에서 실수했다 말하기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쓴 거를 시비 걸지 마라. 코로나가 길어지며 지친 간호사를 격려하고자 낸 메시지다. 문이 평소에 간호사 처우에 관심이 많아서 참모들에게 정책 주문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 행태를 보면요. 동질성의 오류로 보입니다. 하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모으고 조금만 달라도 배척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문이 기침을 하면 해가 나갈 때는 이래 나갑니다. 당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아가 아니고 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점점 더 가리는 겁니다. 육두품이냐 아니야 뭐 진골 성골이 돼야 돼. 그래서 누가 더 충성을 가지고 누가 더 강성인가 경쟁을 쭉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약간이라도 합리적인 말을 하거나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당에서도 공천에 다 배제돼서요. 과거에 새정치연합에서 분리돼 가지고 떨어져 나갈 때 이 조금 다른 사람들은 국민의당인가 그걸로 다 나가버렸어요. 약간 온건파는. 그러면 이제 문갈이 비스무리한 대깨문 패거리만 남았는데 그 안에서도 이번 공천 주면서 좀 소극적인 사람은 또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거의 그냥 완전히 홍위병이 설치고 그냥 들어오면 말을 안 하는 정도예요. 금태섭이한테 달라들어서 린치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당에서는 조금만 목소리를 다르게 내면 제거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자객이다 보니까 칼잡이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찔러 하면 밑에서는 찔러 이러. 그러니까 이게 전부 비슷하다 보니까 뭔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더 강화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뭐냐? 망조가 들었다는 겁니다. 박정희 정권도요. 61년부터 79년까지 18년을 집권하면서 동질성의 오류가 강화되면서 마지막에 차지처리 같은 게 설치면서 망한 거예요. 박근혜 정권도 문고리 3인방이나 최순실 정윤회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끌고 가면서 이미 4년차가 되니까 견딜 수 없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에서는 동질성의 오류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심화되어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정이 되지 않고 필터가 고장이 나버리면 이제는 언제 터지느냐 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교한 독재를 한다고 생각하죠. 개뿔 무너질 때는 진짜 날개도 없고 가속도가 붙습니다. 지켜보십시오.